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이지만 대구 경북에서는 한 해 4천 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는 안전망이 필수지만 예산과 인력은 크게 부족한 상황인데요.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우리 지역 아동 및 육아 정책과 함께 아동학대 현황과 관련된 정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경북에서는 어떤 육아돌봄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슈 토크에서 다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상북도 지사는 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북도가 발표한 경북이 주도하는 K저출생 극복 기본 구상안이 있습니다. 국민에게 와닿는 경북 주도 저출생 극복을 목표로 육아 돌봄 부담 비용은 최소화하고 또 이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 시간은 최대화하는 등 체감, 상생, 미래 개혁을 4대 정책 방향으로 잡았는데요. 이와 함께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 평등 4개 분야 35개 실행 과제를 초단기, 단기, 중기, 장기로 단계별로 나누어 패키지 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경북형 늘봄 학교가 있겠습니다. 네. 그 늘봄 학교가 뭐냐면은 이제 학교가 기존에 있는데 그 전 시간대 그리고 그 후 시간대에서 늘 돌봄대에서 늘봄 학교라고 하는 건데요. 교직원의 업무 부담이 상당하다, 또 늘봄 학교 프로그램의 질이 낮다 이런 일부에 좀 아쉽다는 지적은 있습니다. 이 점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 아픈 아이 긴급 돌봄, 24시 어린이집 및 응급처치 편의점 등 긴급 돌봄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서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 체계를 마련하기로 하고 네. 돌봄 관련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돌봄 통합정보 플랫폼으로 그동안 산발적으로 분산된 돌봄 시책들을 수요자에게 맞는 서비스를 이제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 대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지자체의 지원 사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좀 짚어주시죠. 예, 맞습니다. 특히나 자녀가 어릴수록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참 중요한데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2021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에 따르면은 우리 경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남성 육아휴직 사용 빈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만큼 회사에서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쉽지 않다는 건데요.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한 사람이 육아휴직으로 빠져버리면 그 나머지 이제 직장 동료들이 그 업무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건데요. 중소기업에서 특히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입된 게 바로 육아휴직 업무 대행자 제도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업무 대행자에게는 수당을 지원해 근무 동기를 부여하고 육아휴직자는 좀 눈치 덜 보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경북도가 육아휴직 업무 대행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나의 직장 동료 크레딧 사업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네네. 이 사업은 육아휴직자 발생 후에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해 다른 직장 동료가 업무를 대행하면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네. 도에 주소를 둔 중소기업 상시 근로자 3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이 대상이고요. 육아휴직 업무 대행자, 그러니까 다른 직장 동료죠. 그래서 30만 원씩 6개월간 총 180만 원을 지급한다는 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원금 두고 180만 원 너무 적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제 지적도 있는데 물론 맞는 지적이긴 한데 이게 일단 중요한 건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 도입을 네네. 했다는 게 중요하고 앞으로 이런 지적을 감안해서 점점 예산을 확충해서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출발에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꽤 괜찮은 사업을 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아동학대와 관련된 내용들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우선 우리 지역 아동학대 현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은 경북에서 아동학대로 검거된 수는 지난 2018년에 109건이었는데 2022년에는 331건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특히 대구는 같은 기간 146건에서 네. 586건으로 아동학대 검거 건수가 무려 4배 이상 늘었는데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경북 내 아동학대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건에서 2019년 20건으로 늘었다가
원격 수업이 진행된 2020년에는 6건으로 다시 감소했습니다. 네. 그리고 2021년에 22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2022년 상반기에만 14건이 발생해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아동학대 유형별로는 신체학대가 3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정서학대 22건, 성학대 8건, 방임 2건 순이었고요. 지역별로는 구미가 15건으로 제일 많았고 네네. 그다음 포항이 10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2021년에 갑자기 대폭 증가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좀 이런 위험에 노출된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죠. 그 정인이 사건 계기로 내 이웃의 아이라도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이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많이 생기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동학대 현황 짚어주셨는데 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재학대 사례도 또 적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한데요.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은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신고된 아동학대가 5만 3천여 건이었습니다. 네. 이 중 5년 이내에 다시 학대를 당한 사례가 5,500여 건으로 무려 15%에 달합니다. 국가의 보호 시스템 안에 들어갔던 아이들이 다시 학대에 노출됐다는 것은 우리 시스템이 좀 허점이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우리 공동체도 심각한 경고음을 보내는 네. 거다라고 봅니다. 굉장히 심각하고요. 네. 이러한 재학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2021년 3월에 즉각 분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네. 이 제도가 1년 이내에 아동학대가 2회 이상 신고가 되면은 지자체가 보호 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을 학대 의심자로부터 분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네. 문제는 분리해 놓고 이 아이들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제대로 돌보는 것이 참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인데요. 네. 또 이 부분 또한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합니다. 네. 또 다른 문제는 잠시 분리하더라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네. 2020년 기준으로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서 보호를 받다가 퇴소한 네. 520명 중에 204명이죠. 39%는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쉼터에서 보호를 받다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면 그때 누가 보호하겠습니까? 네. 굉장히 이 또한 심각한 문제인데요. 아동 학대 발생 시 가족에 대한 전문 상담, 관련 교육 이수 등에 대한 강제성이 또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네. 이 때문에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구조적 한계가 지금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네. 또 아동 보호 전문기관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도 아동 학대 예방을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네. 미국, 영국처럼 아동 보호의 역사가 깊은 국가들은 사회복지사 한 명당 약 15개의 사례를 담당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아닌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인력이 동시에 60에서 70개의 사례를 담당합니다. 네. 그 전문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고 또 이 부분 또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허점이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조금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처벌 규정은 조금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또 일각에서는 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의견이 또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동학대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교육기관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은 벌금, 징역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아동학대가 좀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여론이 있어서 네. 일각에서는 처벌을 좀 높여야 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아동학대의 원인이 어떤 가정적인 문제나 어떤 여러 구조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상향해서는 또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사실 처벌을 상향하는 게 매번 어떤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제 해결책으로 나오는 대책입니다. 그러나 실효성이 검증된 예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동학대의 경우에도 처벌보다는 이제 구조적인 제도의 어떤 개선을 마련하는 게 실효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처벌과 관련된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아동학대 사례 현황을 들여다보면 이 대부분이 가정에서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또 코로나19 때 또 가정에서 이렇게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좀 빈번하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 가정에서 학대가 지속되고 있는 원인이 또 무엇일까요? 일단 보건복지부의 2020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가 26,996건으로 전체 아동학대에서 한 87.4%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다 이제 가정에서 발생한다는 건데요. 가정에서도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고 있는데
부모가 25,480건에서 네. 8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대리, 양육자, 친인척, 타인 순인데 주목해야 되는 점은 가정이면서 부모가 주택의 아동학대의 가해자라는 점입니다. 네. 그 원인을 살펴보면 흔히 부모 개인 요인으로 부모가 정신적인 장애 또는 문제가 있거나 과거의 학대 경험을 본인들도 받아온 경우를 대물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약물 중독 또는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훈육으로 시작된 게 학대에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 실무에서 아동학대 변론도 해보고 또 고소도 해보고 하는데 느끼는 것은 가정 내에서는 경제적인 원인이 많이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네. 더군다나 요즘 이제 고물가 또 고이율 뭐 이런 뭐 기름도 많이 오르고 다음 달이면 가스도 10% 오른다는데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경제 사정이 어렵고 특히 우리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고, 삼중고가 되다 보니까 아한테 이제 좀 화를 내거나 이렇게 불쑥불쑥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심지어 이제 아이 앞에서 부부 싸움을 하는 것도 아이에 대한 정서학대가 되는데요. 네네.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가 또 우리 아동학대의 가정 내에서 큰 원인이 되는 것을 제가 목격하고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같은 특히나 좀 지역의 경제를 좀 더 살리고 특히 이제 한부모 가정이나 한 명만 이런 가정에 지원책도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가정 위탁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학대 부모로부터 아이를 지켜내는 한편 친부모의 분리로 인한 아동의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런 위탁 가정도 매우 이제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네. 이런 점을 좀 원인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가정학대의 원인으로 일단 경제적 요인을 꼽아주셨습니다. 네. 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좀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우리 지역에서는 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네, 경북도는 시군별로 위기아동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원스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 원스톱 통합 서비스는 취약계층 맞춤형 전담 조직인 도 드림스타트를 총괄지원센터로 하고 시군의 드림스타트, 그러니까 아동 양육 분야죠. 그걸 중심으로 희망복지 지원단, 희망복지 서비스 분야인데요.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네. 정신건강 분야, 음. 뭐 건강가정 이렇게 있고 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네. 연계 운영되는데요. 운영 방법은 위기 가정이 각 분야 중 어느 곳이든 SOS를 요청하면은 위기 가정의 전반적인 문제를 공유해서 원스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 가정에 대한 시급한 문제를 일괄해서 해결해 준다는 점입니다. 네. 이 밖에도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예방에 나섰는데요. 지난해 예천구는 공무원 및 공무직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했고 포항시는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고위험 아동 찾기와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월에 안동시는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에 따라서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네. 그 대구 달서구의 경우에는요. 지난 4월 17일에 보건복지부의 2024년 아동학대 예방 조기지원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신속지원 중심형, 가족기능 회복형, 양육코칭 지원형, 양육상황 점검형 4가지 사업 유형 중에 달서구는 뭐 양육코칭 지원형, 양육상황 점검형 2가지 유형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아동발달센터를 신설한 대구 미래여성병원을 전담 의료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피해 아동 및 가족이 보다 신속한 치료와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정말 우리 지역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설이나 인력 같은 인프라가 또 잘 갖춰져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모든 게 그렇지만 우리 경북 북부, 특히 경북 북부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모든 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네. 그렇지만 정말 그 경북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경북도는 7개 시군에서 16명이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네. 23개 전 시군 49명으로 확대 배치했고요. 아동보호 전문 요원도 13개 시군 18명에서 19개 시군 24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전반적으로 공무원이나 공공 영역을 줄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늘린 거기 때문에 경북도가 좀 칭찬받아 마땅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네. 아동학대 대응 기관인 광역아동보호 전담기구는 경북경찰청, 경상북도 교육청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6개 기관에서
네.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협회 등 10개 기관으로 또 확대를 했습니다. 이런 확대했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거고요. 네. 이처럼 기관을 확대했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현장을 살펴보면은 야간 업무를 일주일에 2-3번을 할 정도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네. 또한 기관과 구성원의 전문성도 중요한 사항인데요. 네. 전문성을 담보하기엔 아직은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인력을 보강하고 좀 전문성을 보강하고 업무 분장이 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끝으로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는 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아까 말씀 좀 이건 정말 나쁘다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네. 또 법규에 대한 무지로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요즘은 법이 엄격해져서 아이 앞에서 큰 소리로 부부싸움을 해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네. 그리고 예전 같으면 사랑의 매라고 좀 부모님도 때리고 선생님도 그랬는데요. 네네. 요즘은 좀 흔들거나 이래도 아동학대에 될 수 있고요. 네. 특히 우리 경상북도 북부는 유교 문화가 강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나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의 어떤 애에 대한 훈계, 징계권을 많이 인정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네. 법규가 빨리 개정되다 보니까 기존의 사회 현실과 법규와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해도 아동학대입니까? 이런 경우도 왕왕 발생하는데요. 네네. 그 점을 좀 유의하시고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렸을 적에 저도 이제 사랑의 매를 본 적이 있는데 네, 또 이게 규정 자체가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좀 잘 이렇게 숙지를 하셔가지고 조심을 해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아동학대에 대해서 강력하게 보호하다 보니까 또 교권이 위축되는 네. 악영향이 있습니다. 음. 선생님께서 뭐 조금 이렇게 이제 애를 유형력을 가거나 하면은 거의 아동학대로 막 신고되고 이러니까 한편 부작용으로 열심히 하시려는 선생님들조차 아동학대 때문에 그냥 애들을 내버려 두고 네. 이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점은 최근에 어떤 사례가 있어서 조금 이제 선생님의 훈육권을 좀 강화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법규적으로 이 점을 좀 강화해서 결국 애들조차고 아동학대 하지 말라 그러는 거고 애들조차고 교육하는 거니까요. 지금은 좀 더 교육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제가 선생님들을 변론하면서 좀 느꼈습니다. 네, 이제 균형을 또 좀 잘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제 육아 정책부터 아동학대 예방까지 저희가 쭉 살펴봤습니다. 이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 좀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지원은 여러 기관에서 막 찔끔찔끔 다 나눠주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부영 사례죠. 1억 원을 지급한다니까 뭐 애도 많이 낳고 양육도 잘 된다고 하는데 정부도 그러한 어떤 거액을 일시 지급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점을 좀 정책에서 고려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육아 정책과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